테슬라는 이제 지난주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 음. 220달러 70으로 마감이 됐는데 로보택시가 생각보다 역시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 이게 참 보셨어요? 전 실시간으로 네. 봤는데 네. 퍼포먼스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 좀 들고. 예, 물론 뭐 어, 제가 이제 멋있긴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능성이나 네,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대해서 하긴 높게 했죠. 평가하고 네. 이분의 그 도전 정신 멋있습니다. 이분 음. 뭐 본인은 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멋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가 음.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돈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루시드 주가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루시드가 이제 맞아요. 최근에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루시드라고 이제 또 전기차가 있는데 이 루시드도 지금 전기차가 이제 생산품을 이제 이게 테슬라의 대체제라고 생각해서 루시드가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완제품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더디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계속 결함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회의론이나 아직 시기상조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과연 대체제로서 가능성이 좀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데다가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약간 기름에 약간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나 할까? 불 나는데 기름 부은 거. 예, 그죠?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를 10월 23일 날 하는데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이번 실적 발표가 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지난번 그리고 테슬라 이제 모델 Y 했을 때도 사실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도 아마 좀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ETF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억 갈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가 이 비트코인 전문가라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비트코인. 네네네. 일단 비트코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희 여러 명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1억 간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68,000달러거든요. 이제 미국 달러로. 근데 일주일 사이에 7%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해리슨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렇게 얕은 지식을 보면 일단 많은 분들은 트럼프가 된다고 지금 많이 예상을 하는데 트럼프가 되면 한 지금 1억 7천만 원까지 간다고 지금 예상하는 데가 많이 많이 있어요.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예상한 거는 1억 7천만 원까지 간다고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왜냐면 암호화폐를 본인은 권장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방 쪽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고 누가 되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하니까 1억은 무조건 간다고 예상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뭐 9,300만 원까지는 간 상태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게 사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두가 되면서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뭐 두 후보자 다 이제 암호화폐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뭐 주가가 그런 올라갈 때 뭔가 펀더멘탈이라고 해야죠. 뭐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것도 있지만 수급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급을 조금 집중을 해서 봤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최근 들어서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 10억 달러의 규모를 매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ETF 이야기까지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ETF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됐잖아요. 이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서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이 회사가 굴리고 있는 돈이 1경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운용을 하고 있는 이 운용사가 이제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이 ETF를 운용하려면 이 기관들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수급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용사들이 거래소에 와서 비트코인을 사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주목을 했었던 건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블랙록이 아마 전 세계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은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뭐 이슈나 재료들도 있지만 이렇게 큰 고래들, 큰 손들이 막 덤핑으로 사줘버리니까 이게 시장에서 탄력으로 좀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ETF 나스닥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ETF 상품도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 제가 보니까 최근에 금 ETF가 막 계속 최고가더라고요. 금값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뉴욕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에 관한 ETF도 계속되는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상승 탄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 부분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못 사고요. 그리고 일단 못 사고 우리나라는 네. 승인도 안 해줬고요. 네, 못 네. 사고요. 그리고 심지어 왜 우리가 해외 주식은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나스닥에 어쨌든 상장된 거니까 그럼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에 해외 주식 계좌로 사면 되겠네라고 했잖아. 네네. 그것도 막아놨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사지 못하게 네. 아예 그냥 철통 보안. 그러니까 뉴욕 거래소에서 너네가 주식은 사도 되는데 네. 비트코인 현물 ETF 못 사. 아예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방법이 미국 가야 되나요? 미국 가서 미국 이제 인유로 시민권을 받아서 네. 뭐 영주권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이제 우리나라 금감원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냥 뭐 잘 왜 이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즘 채굴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채굴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채굴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언급하는 종목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첫 방이라서요. 조금 나중에 시스템이, 자료를 예. 잘 준비를 해서 네. 계속 이제 자료 같이 첨부하면서 자세히 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채굴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텐데 반감기라고 해서 이제 사토시가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네네. 똑같은 전력이랑 똑같은 이제 하드웨어를 굴렸을 때 네네. 채굴을 비트코인 10개 주던 거를 5개로 줄이고 그게 네. 이제 4년마다 주기가 오거든요. 그 5개를 2.5개로 줄이고 이렇게 네. 반감기가 계속 도래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3.25개만 줘요. 그래서 채굴 업자들이 많이 시장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같은 전력과 같은 기계를 써도 그래서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채굴은 이제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2,400만 개만 발행되면 이제 더 이상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약 2천만 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400만 개 남은 겁니까? 네, 얼마 안 남아서 이게 이게 다 채굴되고 나면 이제 채굴 산업은 없어지고 우리가 있는 것들로 이제 또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잠깐 이 알던 그 업체 그 사무실 옆에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저희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 방에 옆에 계속 비트코인 이런 컴퓨터 같은 걸로 계속 맞아요. 채굴하고 그걸로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네. 윙윙하고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시대가 조금 지났죠, 이제는. 네네. 그죠?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비하인드인데 그 비트코인 채굴의 하드웨어를 엔비디아 거를 많이 썼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한테 벌금도 때렸어요.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그 기계 대주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벌금을 때렸다. 중국에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좀 전력이 싸서 그런지. 중국 분들이 사실 코인 시장에 빨리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아예 형사처벌,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죠. 거기는 아직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하게 해서 지금은 못해요. 근데 이제 뭐 우회적으로 하시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굴이 안 되고 이제 아마 이제 미국의 몇몇 큰 기업들에서만 채굴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보셨어요? 사토시 나온 그 다큐멘터리는? 저 그 얼마 전에 꼬꼬무 봤어요. 꼬꼬무를 보셨어요? 꼬꼬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토시 그 다큐멘터리는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왜? 아니 그 원래는 이제 그 사토시로 했던 그 다큐멘터리 원래 주인공은
제가 볼 때 진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원래 이제 어. 거론됐던 주인공은 그 어. 주인공이 아니고 음. 거기 나왔던 분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 맞아요. 네. 필 뭐였는데 이름 성함 네. 까먹었다. 네, 그분 말고 이제 원래 거론됐던 분 중에 한 명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원래 이제 거론됐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누구지? 그 원래 이제 제가 아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와이프는 아니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인데 3명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비트코인 원래 만드셨던 분이라고 만드셨던 분이고 예,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사람들은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보통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사토시 그분이 아닌가. 아 근데 사토시에 나카모토. 대해서는 예. 정말 이제 다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다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토시 때 렌사사만. 랭사사만? 저 그분 처음 들어보는데. 렌사사만이라는 분이 오. 렌사사만이 원래 음. 렌사사만이 원래 이제 렌사사만인 것 같아요. 오. 그분도 근데 꼬꼬무에 나왔었나요? 랭사사만이? 렌사사만 나온지 모르겠어요. 음. 할핀이 아니면 렌사사만인 것 같아요. 저는 할피니가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일단은 그 사토시 때 만들어진 지갑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최초의 지갑,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가 됐던 그 지갑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살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갑은 이제 살아 있고 사람은 죽었나요? 그러면? 죽었나?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아. 거기에 비트코인이 꽤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오늘 준비를 네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